오늘은 신성 ENG 전략기획팀장이신 김신우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의 그 관계자분을 초대한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 이 뉴딜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신성 ENG 회사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로 네. 알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올해 이제 43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냉난방 공조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80년대 국내 반도체 산업이 시작되면서 클린룸을 국산화로 처음 만든 기업이었고요. 이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2차 전지까지 하는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신사업으로 이제 태양광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사업 부분을 보면 태양광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그 다음에 클린룸과 관련된 사업 부분 이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태양광 사업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사업 네. 저는 좀 헷갈리는데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헷갈려 네.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이제 태양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전기적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킨 거고요. 태양열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온수를 사용한다던가 가정에 이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태양열과 태양광은 좀 구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가능성, 그러니까 그 효용성이라든가 미래성 이런 거를 보고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보는 게 태양광입니까? 태양열입니까? 지금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예. 그럼 이 태양광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신성 ENG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크게는 이제 제조 분야하고 이제 설치 공사는 솔루션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제조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에서 그 전기를 일으키는 태양 전지를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지를 가지고 태양광 모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공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OMM이라고 해서 이제 사후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체 매출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과 관련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뭐 연간 매출이 한 4,7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클린룸 쪽이 한 70%,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바로 그 앞전에 방송에서 지금 반도체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은 아무래도 향이 삼성전자죠? 지금 현재는 반도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특정 기업에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요 고객사가 다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제 두 군데를 갖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 투자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상은 어떠세요? 내년은 뭐 시장 전망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뭐 투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수요 자체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투자는 꾸준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출 일으키시는 어떤 그 분야 아까 네. 뭐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잘 안 와닿아서 네. 다시 질문을 드리면 뭘 만드는 겁니까? 그 전체 태양광이라는 그 전체 그 사이즈 내에서 네. 예. 그러니까 태양광의 밸류 체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사실 흔히 이제 OCI 옛날에 알고 있는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재료를 긴 원통으로 뽑아내는 인곳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한 뭐 6인치 정도 사이즈로 얇게 만드는 웨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지 같은 네, 맞습니다. 그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아도 뭐 전기적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내에는 웅진에너지나 이런 회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 단계인 웨이퍼를 가지고 거기에 공정을 처리를 해서 빛을 받아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요 이제 태양 전지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다음 단계가 셀을 여러 장 이어 붙여서 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태양광 모듈, 큰 사이즈의 판, 이제 그것도 만들고 있는 그 부분. 그럼 이제 셀을 만들어서 그 판에다가 다닥다닥 붙이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네.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효율성,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내구성의 문제,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비난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은 사실은 태양광 사업을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거
효율은 이제 빛을 100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전기로 전환을 시키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 효율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한 14%,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이 낮았고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한 22%에서 23%까지 효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워런티를 하는 게 보통 20년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구성 자체는 사실은 성인 남자가 주먹으로 세게 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예전보다는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 태양광은 주로 그 어떤 사막 국가 네. 예, 이런 쪽에다 설치해야 효율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한국같이 사계가 네. 있고 네. 뭐죠? 이 뭐 겨울도 있고 예. 뭐 이런 나라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막 지역은 해가 이제 비치니까 뭐 좋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결국은 태양전지도 열이 너무 높으면 사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열이 많은 지역보다 저희처럼 사실은 사계가 있고 그 평균적인 기온이 좀 유지되는 데가 오히려 더 발전하는 데는 좋고요. 제일 사실 발전이 잘 되는 데는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습하지 않고 건조한 부분에 연간 한 30도 이상의 이제 맑은 날이 계속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고, 사실은 저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이면 이제 발전량이 떨어지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발전을 일으키고, 연간 평균으로 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3.5시간에서 4.5시간 정도 발전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태양 전지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총 그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네. 끌어당기는 게 네. 지금 뭐 한 4시간에서 5시간 그 정도 사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한 4시간 정도만큼은 네. 그 태양광을 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네. 작업이 네. 되는 걸로 네. 평균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된다 이 예. 얘기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 보통 태양광 이 전지를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떤 단독주택들 보면은 네. 태양광 주택이라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네. 있고 그런 거 보면서 먼지가 쌓이거나 때가 타거나 이러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맞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한참 있고 황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사실은 그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가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발전을 할 때 보면 뭐 먼지가 조금 쌓였다고 해서 발전량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고요. 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씻겨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실은. 네. 그러면 그냥 제가 만약에 어디서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지금 현재 그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개인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크게 시장으로 보면 개인 주택용으로 이제 네, 쓰는, 주택용. 예, 그러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보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 많다 보니까 지붕에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일반 빌딩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하는 이제 발전 사업자라고 해서 뭐 100메가와트 규모 이제 대규모 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이제 사업자들도 있고, 대다수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60%, 나머지가 이제 개인들, 가정의 아파트의 베란다라던가 일반 가정 옥상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경제성 부분에서 네. 지금 원전에 대한 찬성을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태양광 이거는 나중에 진짜 뭐 뭐라 그럴까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돈 낭비에 불과하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국내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원전은 사실은 실제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쪽은 상당히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설치된 새로운 발전원 같은 경우에 70% 이상이 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얘기를 할 때 태양광은 사실은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들고 제품에 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빚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지만,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 비용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LCOE라고 해서 그 균등화 비용이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2015년 대비 2019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가격이 낮아졌고요. 발전 원가 자체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태양 전지를 설치를 하면 네.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보통 우리 뭐 파손 네. 뭐 이런저런 걸로 뭐 부품이 계속 뭔가 바뀐다라고 알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모듈이 파손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뭐 아예 뭐 정말 강력하게 뭐 해서 부시지 않는 이상은 한번 설치된 모듈이 뭐 외부의 충격으로 파손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인버터나 이런 이제 전환 장치들이 예전에는 한 4년에 한 번씩 수리 비용을 하는데 태양광을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비용까지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양 그 전지를 네. 태양광 에너지 그 전지를 설치를 했을 때 네. 패널을 설치했을 때 네. 그것을 뽑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가를 회수하는 기간이 네.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6년에서 7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서부터는 플러스, 이제 플러스 네. 이익으로 간다. 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내구 연한? 그러니까 네. 몇 년 정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품? 그러니까 아까 그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 보통 25년을 그냥 25년. 개런티를 하고 있고요. 뭐 25년 정도 되면 전체 100% 발전량에서 한 90% 이상으로 좀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25년 이후에도 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적으로 25년 이후에도 발전은 계속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제품이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그 성능이 저하돼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22%, 23%까지 집적이 가능하다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점점 효율이 낮아지거나 이런 건 없나요? 효율이 낮아지진 않고, 그러니까 출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00% 출력이 되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W다, 500W 출력을 하는 제품인데 한 20년이 지나고 25년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85%, 90%까지 출력이 좀 저하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400W 이상의 전력은 계속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 회사 매출액의 한 30%가 이제 태양광 쪽 네. 향이라고 하셨는데 네. 국내와 수출 비중이 어떻습니까? 국내 하고 해외 쪽을 보면 한 해외 수출이 한 40% 되고요. 네, 국내가 이제 60% 정도 됩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해외라고 하면 주요 수출 국가는 어디 쪽이에요? 저희는 미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워낙 태양광 쪽 시장이 좋아서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언젠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태양광이라든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네. 그 다음에 그 사용이 네. 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되게 무섭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전 세계에 설치된 태양광이 한 120기가와트가 설치됐다고 하면 중국은 거기서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도 없는 프로젝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던가 차액을 뭐 지원해 준다던가 있었는데 중국은 이미 보조금이 없는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할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 석탄 화력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이 배출하는데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아마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걱정되는 게 우리 샤오미 같은 경우를 봐도요. 뭐 어마어마하게 초도 물량을 대량으로 만들면서 코스트를 확 낮추고 네. 아주 광범위하게 그걸 풀어버리잖아요. 저가로. 네, 맞습니다. 한국 같은 우리 소량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있을까? 사실은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은 2011년도에 가장 먼저 왔었고요. 이미.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좀 커질락 할 때 중국에서는 전 세계 시장 규모만큼의 캐파를 증설을 했고 그때부터 가격 경쟁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 전지 가격이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사실은 거의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미국에 있는 회사들,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도산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 국내도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게 저희 신성 ENG랑 뭐 하나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요런 정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려는 계속 되는데 결국은 그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춰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뭐 안티 덤핑에 대한 관세 해서 중국 제품들은 거의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죠. 네, 우리가 사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중국 수출이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사실상 중국으로 수출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주요 시장은 미국이나 북미나 아니면 유럽 쪽. 네, 맞습니다. 네. 국내도 이렇게 뭔가 이걸 사용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나요? 지금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이제 설치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FIT라고 해서 발전 차액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고정 가격으로 해서 발전하는 전력을 계속 사주는 FIT라는 거를 했었고, 지금은 RPIS라고 해서 의무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 자회사들,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뉴스를 보면 최근에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런 뭐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1등급을 획득했다는 뭐 좋은 거가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중견기업으로서는 이제 가장 처음 1등급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했고, 이전에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처음으로 했었고요. 사실 탄소 인증제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밸류 체인에 있어서 모듈을 만드는 과정이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태양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까지 오는데, 각 밸류 체인과 태양광 모듈에 있어서의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을 하느냐, 생산할 때.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화를 해서 그게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탄소를 적게 배출했으니까 1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거 중간 등급이면 2등급, 3등급 이렇게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탄소 인증제는 프랑스나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를 얼마만큼,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거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막상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해버리면 그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자체에서 공정상에서도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이제 1등급을 하고 2등급도 몇 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1등급 시장하고 2등급 시장이 나눠질 것 같고요. 아마 이제 1등급을 취득하는 이제 기업들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경쟁력으로 계속 가져질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면서 탄소 배출을 네. 아주 적게 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 친환경 기업이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의 네. 예, 그런 거군요. 지금 근데 그 미래에 지금 아까 우리 23% 현재 어떤 태양광 직접 네. 그 효율이 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월등하게 높아지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뉴스는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3세대 태양광, 뭐 네. 페로브스카이트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소에 가서 매번 물어봐도 설명을 들어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 전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기술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트렌드가 되어 있는 PERC라는 PERC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태양 전지의 기술이 반도체 공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적용됐던 기술, 반도체의 기술들을 태양광 쪽에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페로브스카이트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질을 좀 대체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특성이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다만 이제 양산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 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국내에는 이제 성대의 이제 박남규 교수님이 처음 이제 뭐 8% 정도 효율로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국내에 뭐 유니스트라는 그 울산과학의대에서 뭐 한 28%, 29%까지 효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부터 이거를 이제 국제과제로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퍽에다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연결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하면 효율이 기본 25%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 3% 기존 지금보다 2, 3%의 네, 성능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상승 효과가. 네, 맞습니다. 네. 생각 같아서 큰 것 같지는 않은데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2, 3%라는 거는 되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와트수로 했을 때 이 태양광 6인치짜리에서 얼마만큼의 태양광 전력이 발생하느냐 봤을 때 과거에 14%, 15%였을 때는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한 3.5와트. 근데 지금은 효율이 올라가면서 5와트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가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이제 와트수 출력수도 늘어나는 게 있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어차피 뭐 국내 시장 가지고는 이게 뭐 크지가 않으니까 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신성 ENG의 어떤 이 태양광 네. 이쪽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캐파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한화솔루션이 가장 큰데 한화솔루션 10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글로벌에. 근데 다른 기업들을 보면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발표하는 거 보면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설치하는 게 한 2.5에서 3기가와트인데 그 10배 되는 거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효율에 대한 기술 부분들, 제품에 대한 뭐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글로벌 탑티어하고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디벨로퍼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은 많은 제품들을 전 세계로 사오는데 저희가 벤더 평가를 했을 때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원래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존에 시작하셨던 사업 네. 아이템이 이제 클린룸. 네. 근데 이 클린룸이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도 이게 사용이 네. 전환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좀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용은 아시겠지만 이제 클린룸으로 지어져서 파티클 작은 먼지 하나도 뭐 이제 뭐 백클라스로 뭐 유지가 돼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에어 샤워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항상 파티클을 제어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황사가 심해지고 미세먼지가 심해졌던 작년에도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있던 거를 일반 가정이나 생활 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천장에 붙었던 이제 FFU와 조명을 일체형으로 해서 조명 일체형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는 에어 샤워를 가지고 퓨어 게이트라고 해서 뭐 현관이나 건물에 들어갈 때 에어 샤워로 몸을 털고 뭐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제품도 개발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그렇죠. 내일이 저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예,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좀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신성 ENG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직은 이제 말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해외 법인들이 저희가 상당히 좀 있어서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올해는 흑자 기조를 상당히 좀 유지를 계속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산업적 환경이 어렵지만 워낙 이제 반도체와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의 느끼는 체감상 네. 뭐 기업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체감상 뭐 직접적으로 지금 뭐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 자체는 큰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프로젝트들은 계획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 뭐 새만금의 수상형 태양광, 그다음에 뭐 산단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의 그린 스쿨링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하면 시장은 상당히 좀 급격히 커지고 있고 그 시장에서의 저희 점유율이 늘거나 회사의 매출 성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그런 산업 분야도 키우는 거지만 네. 또 그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또 자본이 네. 많이 이렇게 좀 몰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린 뉴딜, 뭐 뉴딜 지수 뭐 이런 네, 걸 네. 만드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러한 것들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투자 자금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자금을 원활히 투자하는 네. 그런 면과 네. 관련해서 뭐 수월해지는 게 있나요? 수월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린 뉴딜 관련된 펀드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펀드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던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할 때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10월에도 그렇고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제 탄소를 저감시키는 거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돼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나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은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할 때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투자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자금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이 네. 늘어나야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업이 잘 돼야 네, 일단 이익이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영업적인 환경은? 영업적인 환경은 상당히 시장은 좀 핫하게 가고 있는 국내, 상황. 해외. 국내도 상당히 좀 핫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는 좀 엄청나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뭐 큰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이 되긴 했지만 지금 3분기 와서 결산해 보면 오히려 시장은 작년 대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제 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이 공약으로 걸었던 게 태양광 모듈을 5억 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4년을 하면서 매년 한 50기가와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50기가와트면 작년 기준 50%입니다. 아, 상승이. 네. 그러니까 50기가와트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상당히 뭐 작년 대비해서 한 50%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50기가, 그러니까 우리 1기가와트가 그 의미하는 단위가 네. 가지고 있는 네. 그 전기 발전량, 네. 우리 사용을 얼만큼 해야 네. 1기가와트라는 게 보통 발전소들이 네. 몇 기가와트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메가와트, 그러니까 100메가와트 규모면 한 4,000평, 그러니까 뭐 4,000평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순하게 보면 원전 하나가 한 1기가와트가 좀 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태양광이 50기가와트가 내년에 미국에서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원전이 한 50개 정도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전력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네. 퀘션이 있는데 네. 일단 그런 면에서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당히 이런 친환경 에너지, 네. 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없었다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했었거든요. 네, 관심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탄 화력이나 기존의 그 발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석탄 화력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서 지금은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미국은 이제 주별로 움직이는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나 뉴욕 주나 대부분의 주들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상당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2025년까지 우리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네. 태양광과 풍력 설비로 42.7기가와트로 네. 늘리기로 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목표인데 네. 지금 그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1기가와트라고 하시니까 이게 거의 뭐 42개 생기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43개. 예, 예. 근데 이 태양광과 풍력 이게 합쳐서인데 네. 이 가운데 태양광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그 태양광의 규모가 정확하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통틀어서 한 42기가와트를 하겠다라는 거고, 한 4년으로 보면 한 연간 5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이제 신규 수요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태양광 쪽이 아무래도 설치되는 부분들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은 상당히 좋은 발전원이긴 한데, 이게 뭐 내륙 지역에 한다거나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워낙 이제 대형 타워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상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의 가장 장점은 설치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건물에 붙일 수도 있고, 옥상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태양광은 지금 현재가 2.5기가와트인데, 최소한 내년도부터는 한 5기가와트 이상까지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 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태양광 물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 이게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큰 단위 어떤 태양광 발전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날 네, 거라고 네. 보고.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엄청난 어떤 땅이 네.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네. 필요하다. 뭐 서울시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70%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메가와트를 하는 데 있어서 1메가와트 규모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한 5,000평의 이제 땅이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 3,000평이 필요합니다. 효율이 올라가니까 적은 면적에서도 발전량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두 번째는 효율이 올라간 거와 하나는 BIPB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붙이는 외장재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기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컬러 모듈이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붙이면 구별이 안 갈 정도의 이제 태양광 벽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설을 할 때 아파트 외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굳이 넓은 땅을 설치하지 않아도 건물 지붕, 그다음에 외벽 이런 데까지 하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42.7기가 네. 와트 2025년까지 이거 해봐야 뭐 한 5년 남았나요? 네, 맞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네. 결국 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제 신성 ENG가 그렇게 성장하는 이 분야에서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얼만큼의 성장을 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할 텐데, 네. 가장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산 시설을 네. 확장하냐 아니냐 이거에 네. 보고 미래를 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확장 계획은? 저희가 그 태양광 관련된 시설이 충북 증평 쪽하고 음성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증평에는 태양 전지 쪽 생산 라인이 250메가와트, 그리고 태양광 모듈과 관련돼서는 270메가와트 정도 규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작았죠. 네. 큰 기업들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시장에 대비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공시로도 알렸지만 김제에다가 700메가와트 규모, 그러니까 기존 거에 대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증설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모듈 라인이. 모듈 예. 라인.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토탈해서 저희 이제 생산 시설이 한 1기가와트가 넘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내년도의 시장 아까 말씀드린 너무 좋아질 거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투자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신성 ENG에서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자는 네. 하나솔루션인가요? 하나솔루션은 협력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큰 시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레지덴셜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정용 주택에 이제 뭐 올블랙 모듈 이런 디자인 모듈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뭐 유럽 시장하고 미국의 이제 대규모 유틸리티에도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시장이 너무 커서 거기서 경쟁해도 시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서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서로 협력과 때로는 네. 협력하고 때로는 네. 경쟁하고 네. 그 뭐라 그러죠? 애매한 사이인데요. 그 아까 제가 사막 얘기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막은 일단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곳이 태양광 발전하는데 또 도움이 될까? 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일반 낮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네. 환한 태양의 네. 기운이 내려오는 네. 이 정도면 온도 상관없이 다 이게 저장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게 되면 태양 전지나 태양광 모듈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발전량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막 부분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은 사막은 모래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내구성도 필요하고 테스트 베드도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열을 식히는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나 독일 그다음에 같은 지역대에 있는 데는 발전이 선선한 날씨에 뭐 한 25도씩 상당히 좋죠, 발전하기에는. 아, 25도. 그러니까 최적의 그 가장 효율성이 높게 이렇게 네. 그 태양광을 끌어들이는 그 온도수가 한 25도 정도인가요? 봄, 가을 날씨 지금 한국에 그런 정도 그래요? 날씨. 이게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 좀 뜨거운 사막 네. 같은 곳이 네. 더 효율이 좋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태양광은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열보다는 이제 빛을 얼마만큼 잘 받느냐. 그러면 네. 24시간 예를 들면 그것도 있잖아요. 낮의 길이가 긴 곳과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라는 건 결국 태양이 떠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좀 어렵겠네요. 발전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있습니다. 예. 부분. 그래서 뭐 겨울이 좀 안 좋겠네요, 효율성이. 아무래도 이제 뭐 장마가 진다던가 여름에 장마가 길어진다던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바이패셜이라고 해서 양면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과 뒷면을 다 발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눈이 쌓이면 뒷면을 통해서 발전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눈이 녹는 경우도 있고, 발전이 일어나면 눈이 녹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봄, 가을이 가장 이제 발전하게 봄, 여름, 가을 요 세 계절이 좋고, 겨울이 상대적으로 좀 발전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효율성이 가장 좋은 거는 우리는 사계가 있는 우리보다는 그냥 그렇게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당히 좋은 날씨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태양광 사업에는 되게 좋은 곳이겠네요. 최적지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이 태양광 그래서 쪽에 미국 쪽이 오히려 네, 맞습니다.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면은 사실 중국도 뭐 효율성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중국은 워낙 넓어서 지역마다 다 지역마다 틀리니까. 틀리고, 중국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데 그런 걸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날 태양광을 뭐 100메가와트를 해서 공장을 다 100% 돌릴 거야.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아리백 운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됐던 아리백처럼 중국은 하겠다라고 하면 발전량 상관없이 예를 들어 4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면 용량을 늘려버립니다. 차라리 프로젝트를 크게. 그러니까 땅이 넓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 태양광 산업도 이렇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OCI, 네. 동양제철화학이죠. 예. 변화하기 전에. 네네.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면서 뭐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애널들의 리포트들을 보면은 뭐 장밋빛 전망으로 해서 막 주가 전망 높이고 그랬는데 엄청났죠. 예, 네. 결국 막 굴곡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워지고. 네. 이 태양광 사업 이걸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불안정스러워 보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이라는 산업 자체가 국내에 소개된 게 동양제철화학 하면서 사실은 관심들을 받기 시작했고,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수요가 많고 폴리실리콘의 공급이 줄었을 때 대규모로 이제 선급금을 받아가면서 하면서 관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되기 시작했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어렵긴 했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에서 이익을 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결국은 생존했고, 그린 뉴딜과 유럽의 그린 딜 같은 정책들, 그 다음에 특히 EU는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생존해 있는 기업들은 확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단순하게 회사의 실적이 지금 뭐 이익이냐 아니냐를 보시기보다는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초입 단계인데 커졌을 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를 좀 더 보시면 투자 판단하시기에도 되게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 그 솔라 인베스코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 지수, 이제 탄이라는 이제 지수하고 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도대체 왜 지금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나를 보시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은 분명히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태양광 사업에서 이렇게 그 이익을 많이 못 봤었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지금은 뭐 흑자 전환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뭐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기에 흑자하고 하반기에 좀 적자를 내기도 했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시점은 올해로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태양광의 적자는 이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의 어떤 시장 진입, 장벽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후발주자가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지금에 있는 시장에서 들어오기를 하면, 뭐 제품단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뭐 태양 전지라던가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양산으로 가져가고 엔지니어들의 공정 기술은 뭐 장비를 똑같은 걸 설치했다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비가 어떤 장비가 이번에 설치되는지를 시장에 그대로 알려줘도 결코 그 같은 출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반도체와 좀 공정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반도체에는 그 수율이라는 게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얼만큼의 네. 어떤 수율이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이익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 면이 있나요? 태양광도 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98% 정도 수율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수율하고 가동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 이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수율이 떨어지면 수익에 미치는 부분들. 이 두 가지는 반도체랑 거의 동일합니다. 네. 지금 가동률은 어때요? 지금 가동률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4분기, 저희가 3분기, 4분기 가면서 국내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뭐 공시도 했지만 뭐 70메가, 90메가와트, 그러니까 저희 연간 캐파에 거의 해당하는 거를 다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동률은 점차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신규 라인이 이제 700메가가 올해 연말이면 이제 가동 준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이면 가동이 돌아가는데 700메가와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나 1분기까지는 거의 수주를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총 그 생산하실 수 있는 그 캐파가 네. 몇 메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1 기가와트 정도 1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1년에? 네, 연간. 연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발전시킬 네. 수 있는 양의 네. 태양광 에너지, 그러니까 패널, 그 네, 모듈. 예, 그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네, 그 이제 앞으로 갈수록 뭐 친환경 뭐 이번에 뭐 그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욱이나 그 네. 환경과 기후 변화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뭐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이제 컨센서스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신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 요인들이 오면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이제 뭐 태양광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크라고 할 거는 뭐 이제 시장적인 부분은 지금 중국 제품들이 저가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이제 대규모 증설해서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만약에 시장을 계속 늘리지 않고 소화를 못하고 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이 지금은 관세로 중국 제품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관세가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경쟁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바이든으로 되면 관세가 대중국 관세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태양광 쪽에서 그런 사실은 의견도 있으신데 실제 중국의 관세를 처음 때린 거는 오바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하면 강했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회사의 매출이나 성장성에 있어서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그 회사들이 얼마나 글로벌로 뛰쳐나오느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가격. 네. 근데 그 같은 가격대로 대비해서 그 뭐라 그럴까? 제품의 성능? 효율이나 예, 성능.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탑 티어들, 뭐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탑 티어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효율과 성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효율 싸움과 기술에 대한 싸움들이 국내 기업과 중국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EU나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소에 대한 관세를 붙이면서 중국 제품이 들어올 때 국경에서 탄소 국경세를 맞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은 한국이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태양광 에너지 사업 네. 이 분야와 관련한 그 선두 기업 중에 한 곳이죠. 신성 ENG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태양광 분야까지 이제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제 또 회사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43년을 되면서 무엇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이 계속 축적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술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드라이룸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지금의 일반 생활 공간까지 펼쳐지면서 좀 더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굴곡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탄탄하게 준비해왔던 태양광에 대한 사업들도 이제는 그린 뉴딜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국내에서 기술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기업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으로 좀 성장해 나가려고 하니 좀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던 신성 ENG 실제로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경영지원팀의 전략기획팀 팀장이신 김신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